아이패드 12.9형 제품 이런 투명 파일이 있잖아. 이러한 투명 파일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는 이러한 투명 파일들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이러한 사이즈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피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3편의 형이 골라줄게 라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죠. 지난 영상에선 제가 맥북 에어, 아이패드 프로 제품 중에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선택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제품이 트랙패드를 지원하고 듀얼 카메라를 탑재하고 라이다 스캐너를 탑재하는 등 다양한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하고 싶으신 분들이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아이패드 프로 제품은 11형 제품과 12.9형 제품이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제품 중에서도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저장 용량, 색상, 그리고 셀룰러, 와이파이 등을 고민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에선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선 제가 맥북 에어 선택법을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제품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있죠. 11형 제품과 12.9형 제품이 있는데요. 두 제품 중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 고민을 하실 때는 일단 휴대성, 그리고 본인이 무엇을 하실지를 고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가격도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요. 먼저 휴대성에서 보면 크기 측면에서 두 제품은 이 정도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11형 제품은 247.6, 178.5 그리고 5.9mm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12.9형 제품은 280.6, 211.4 그리고 5.9mm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도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이패드 프로 11형 제품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일반적인 이런 책보다 가로는 조금 크고 세로는 조금 작은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패드 12.9형 제품 이런 투명 파일이 있잖아. 이러한 투명 파일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는 이러한 투명 파일들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이러한 사이즈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게에서도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471, 641g의 무게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성은 분명히 11형 제품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주로 휴대를 하면서 사용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11형 제품이 좀 더 잘 어울린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좀 더 넓은 화면으로 사용을 하고 싶고 특히 키보드하고 마우스 등을 연결해서 좀 더 큰 화면에서 생산성 작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12.9형 제품이 잘 어울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겐 아무래도 12.9형 제품이 좀 더 잘 어울린다고 할 수가 있죠. 화면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스플릿 뷰나 화면 위에 앱들을 띄워서 사용할 수 있는 슬라이드 오버 기능을 사용할 때는 12.9형 제품이 좀 더 잘 어울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애플 펜슬을 사용해서 필기 등을 넘어서 스케치 등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12.9형 제품이 좀 더 잘 어울린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성이냐 생산성이냐 그리고 키보드하고 마우스 등을 연결해서 하는 작업이 좀 더 많냐 적냐를 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에서도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129,000원, 1299000원의 기본 모델 가격 차이도 있기 때문에 두 제품 중에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휴대성 그리고 어떻게 사용을 할지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택을 해야 될 부분 바로 색상이죠. 색상은 실버와 스페이스 그레이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본인의 취향에 맞는 색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워낙 스페이스 그레이, 스그를 좋아하기 때문에 늘 스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제품은 A12 G칩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CPU, AP는 동일해요. 램 같은 경우에도 6GB 램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해요. 예전에는 이러한 램이 차이가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모델이 동일하게 6GB 램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펙적인 부분에서는 용량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제품은 기본 용량이 128GB로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64, 그 다음이 256GB였기 때문에 두 제품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기본 모델이 128GB가 되었기 때문에 기본 모델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패드 프로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많이 촬영하고 또는 루마 퓨전 등을 이용해서 동영상 편집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용량이 큰 걸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용량 같은 경우에는 256GB, 512GB, 1TB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가 어느 정도 용량을 사용할지는 사실은 사용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현재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내가 아이패드를 어느 정도 저장 용량을 사용하고 계신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시는 분들은 현재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신지를 베이스로 두고 거기에 내가 동영상 편집이나 문서 작업을 어느 정도 할지 추측을 해보신 후에 용량을 선택하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거기서 하나의 팁은 내가 아이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편집을 한다고 할 때는 아이폰으로 촬영한 영상 중에 내가 어느 정도 동영상을 편집을 할지, 예를 들어 한 5분 정도다 하면 5분 정도 촬영한 아이폰의 영상의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걸 베이스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128GB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동영상 편집을 많이 하거나 사진 편집을 많이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256이나 512까지는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선택 바로 와이파이냐 셀룰러냐입니다. 이건 본인이 아이패드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이패드를 주로 영상 시청들 하면서 집에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굳이 셀룰러 모델을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나 아이패드 집에서도 사용하지만 외부에서도 많이 사용할 거야. 만약에 대학생분들이 카페나 도서관 그리고 강의실 등에서 사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셀룰러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아이패드 프로를 셀룰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셀룰러냐 와이파이냐는 휴대를 하시면 큰 차이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아이패드 프로 제품은 셀룰러 모델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애플 펜슬 2를 구매를 할지 말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제품과 맥북 에어 제품 중에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지 말씀드린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아이패드 프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바로 애플 펜슬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애플 펜슬 2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톡톡 쳐서 기능을 전환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착을 해서 휴대를 할 수도 있고 충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애플 펜슬로 할 수 있는 굿노트 등의 특화된 앱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아이패드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꼭 애플 펜슬 2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애플 펜슬을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냐에 따라서 사용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저는 아이패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글씨를 잘 못 쓰긴 하지만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할 때 동영상 스토리보드 등도 애플 펜슬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외부에서 미팅 등을 할 때도 애플 펜슬을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고민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바로 매직 키보드를 선택할 거냐 말 거냐죠.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4세대 모델과 함께 출시가 될 매직 키보드는 트랙패드가 탑재가 되어 있고 가이식 키보드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생산성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 작업, 오피스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키노트, 페이지스, 넘버스 작업 등을 하시는 분들은 매직 키보드를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매직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90도에서 130도까지 각도를 조절하면서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아이패드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영상 감상용이나 애플 펜슬로 하는 작업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굳이 매직 키보드가 필요 없겠지만 나는 문서 작업도 하고 이렇게 입력 작업을 할 때 키보드 작업도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매직 키보드를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 케어 플러스를 선택할지 말지를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애플 케어 플러스를 선택을 하게 되시면 제한 보증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이 되고요. 그리고 우발적으로 내가 아이패드 프로를 떨어뜨려서 디스플레이가 깨졌다 하는 경우에 최대 2번의 우발 손상에 대해서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건당 5만원이 자기 부담금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더 부담 없이 교체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종종 본인이 이런 제품들을 깨먹거나 해서 수리를 하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애플 케어 플러스를 가입을 하시면 아무래도 좀 더 안심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구입을 하실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교육 할인 대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교육 할인 대상인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그 대상이시면 좀 더 저렴하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형이 골라줄게 두 번째 이야기로 아이패드 프로 선택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제품이 트랙패드를 지원하면서 아마도 12.9형 제품을 선택을 하신 분들이 조금 더 예전에 비해서 많아질 것 같은데요. 본인이 11형 제품이 잘 어울리는지 12.9형 제품이 잘 어울리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미리 선택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출시는 전작들을 보면 아마도 4월경에는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리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골라두시고 출시가 되면 바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맥북 에어 제품을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